인사를 드려요. 자리 있죠. 원장님. 아유 원장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정 사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원장님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들어오시는데 뭐 불편함 없으셨습니까? 뭐 별로 불편함 없었습니다. 뭐 환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환영 일파를 들고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예, 예. 아, 예, 예, 예. 환영 인파가 많아가지고 예, 환영 인파를 또 뚫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원장님 뭐 무엇보다도 이렇게 저희가 성남시 의료원에 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또 공공의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또 실태를 저희가 또 파악하고 그 안에서 또 제가 듣기로는 원장님께서 이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하고 계시다 이런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인으로서 또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과연 성남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확장적으로 다른 곳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인지 아니면 우리가 또 참고해서 또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배우러 왔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뭐 이준석 대표님 너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나 또 우리나라 전체에서 많이 애써줘서 감사드리고요. 또 의료에 관해서 혹시 뭐 저에게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 뭐 얼마든지 저희가 제 의견을 예.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우리 이준영 의원님은 이번에 의정 사태 때 정말 오르신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늘 뵙고 싶었고 아주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행사의 사회를 맡은 성남시 의료원 관리부장 김윤수입니다. 행사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호송 의료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종필 행정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후보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남시 의료원 와서 저희가 공공의료의 현재 운영 상황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단을 저희가 좀 하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전에 듣기로 굉장히 헌신적으로 우리 한호성 원장님 취임 이후에 의료원의 부족한 부분을 또 메우고 환자들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에 어떤 원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을 뛰어넘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좀 궁금해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이 저희가 배우고 가길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사실 저희는 의료에 있어 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지속 가능한 형태로 구현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의료 체제가 사실은 민간 의료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성을 띠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로 구분돼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파악하고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원장님. 네. 네, 다음은 한호승 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통령 후보님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셨는데 대통령 후보님이 되시니까 예. 이 무게가 네. 아주 참 훌륭하시고 예. 그리고 이찬원 의원님 많이 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재용 의원님 직접 뵌 적 없지만 제가 이재용 의원님이 이런 어려움, 특히 의정 갈등의 어려움에서 의료를 대표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신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통령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료 어떻게 하느냐 배우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의료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대로 하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또 의료를 위해서 옳은 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제가 이따가 말씀하신다고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의료는 전문가의 의료계에게 물어서 또 합의해서 또 협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성남시 의료원 현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보고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료원 소개입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신뢰받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봉사, 협력, 발전, 청렴의 가치로 지역사회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병원, 책임지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진료, 연구, 교육의 조화로 발전하는 병원, 시민과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는 병원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1본부, 4실, 4부, 6센터, 25개 진료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장혈관 흉부외과, 성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를 제외한 22개 진료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성남시청 부지인 수정구 수정로 171번 길 10번지에 대지 면적 24,711제곱미터, 지하 4층, 지상 10층의 규모로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황입니다. 성남시 의료원 인력은 1,229명 정원 중 현재 6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의사직은 57명, 간호직은 2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상은 509병상 규모로 건축되었으나 현재는 중환자실을 포함하여 299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 29병상과 8실의 수술실, 인공신장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환자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했던 2022년을 기점으로 일반 진료 체계 전환이 늦어져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재무 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자 수 감소, 가동률이 지속적 감소로 재무 구조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226억 지원받던 성남시 출연금을 2025년에는 483억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출연금 3,094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의사직 급여 인상에 따라 공공병원의 의사직 채용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수 진료과의 진료 공백 발생으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며 환자 감소 및 손실 증가 등 궁극적으로는 공공병원의 부의 이미지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이를 개선하기에 성과연봉제 시행을 통한 의사직 채용을 실시하여 신규 의사직의 원활한 채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남시 의료원 입탁 운영에 대한 결론이 보건복지부에서 늦어지면서 의료원에 관심을 보이는 의사직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원 운영 방식에 대한 조속한 결론이 필요합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2024년 9월 한호성 원장님의 취임 이후 일반 진료 활성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남시 의료원은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들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이준석 대통령 후보님, 예. 천하람 의원님, 이주영님 혹시 뭐 궁금하신 저희가 이제 마주 예. 좀 있는 그대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이주영 의원님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제가 성남시 의료원장으로서 예. 또 저의 의견을 모르신다면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의료원이 개원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25개 진료 과정에 한 3군데 정도는 운영이 인력 충원이라는 게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게 아까 뭐 채용의 문제점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구조적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채용을 위해서 성과 연봉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실제로 그것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또 다른 장애가 있을 걸로 예상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예.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의정 갈등으로 1년 반 동안 사실은 의료 체계가 많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의사들은 지금 현재 병원을 떠나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은 의과대 학생 마찬가지로서 의료 붕괴가 돼서 현재 많은 병원에서 특히 전공이 되어 있는 병원에서는 응급실에 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마 응급실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병원에서는 또 그런 응급실 의사들을 빼오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또 이렇게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응급실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특히 필수 의료과에 있어서는 그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저는 의료가 많이 붕괴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실은 이제 여기 저희 병원에서 표방하는 거는 응급의학과, 그 다음에 중환자 이런 걸 제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이제 아팠을 때 이제 올 수 있게 하고 싶은 그런 건데 그게 사실 필수 의료예요. 사실은 필수 의료에 대한 그런 정부의 대책이 사실은 저는 바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수 의료 뭐 제 생각도 있지만 필수 의료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그렇다면 그 공공의료기관 우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여러 의료원들인데 어떻겠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은 1시간이면 다 이제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웬만하면 바로 옆에 1시간 이내에 큰 대학병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을 찾는 그런 놈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큰 중환병이 아니라 간단한 병원을 가지만 아무래도 중환병원 중환병원 그 옆에 있는 지역에 있는 큰 대학병원을 가거나 또 그쪽에 있는 사람 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오는 그런 시기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어려움을 사실 공공의료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만으로서 사실 우리 의료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은 대학병원 나름대로 또 4차 병원이라고 이제 표방하고 있지만 큰 병원 큰 병원 나름대로 잘할 수 있게 하고 공공의료는 공공성을 갖는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병원으로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인력에 대해서 뽑는 거 쉽지 않지만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노력을 할 거지만 어쨌든 이게 공공의료가 우리나라 의료를 전체에 해결한다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공공의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우리 특히 성남시와 성남 시민들을 위한 그런 하나의 아주 안전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큰 병원 큰 병대로 우리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대학병원에서 해야 된다는 역할이 좀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의료원의 규모를 500배도 이렇게 설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거로 보이는데 지금 가동률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다른 병원들이 주는 공급에 대해 가지고 이 의료원이 비교 우위를 아직까지 가지기 좀 어렵다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인력 수급 문제를 제외하면은 다른 딱 특정한 요소가 있을까요? 아니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주위에 분당 서울대병원도 있고 또 대학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가고 싶어하는 병원들은 이제 대학병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대학병원보다 좀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의료 수준에서는 저희들은 다른 대학병원 따라가기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완전히 그러면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면 환자 입장에서 그냥 저희가 얘기했을 때 당연히 원장님도 익숙하실 분당 서울대병원과 성남시 의료원의 동일한 어떤 처치나 진료를 받았을 때 의료비 차원에서의 이득이나 이런 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 또 사실 분당 서울대병원도 어떻게 해서 공공병원이긴 합니다. 영리를 하는 병원이 아니고 성남시 의료원도 또 공공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비로 한다면 저희도 사실 최저라고 할 수 있고 분당 서울대병원 제가 얼마 전까지 분당 서울 교수였으니까 거기도 사실은 최저가로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말씀드린 분당 서울대병원은 성남시에 있고 성남 시민의 자랑이긴 한데 사실은 전 국민이 치료받고 싶어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 컴패서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거기서 진료받을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 이제 성남시 의료원은 사실은 늘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혹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응급한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실, 그 다음에 중환자실 통해서 저희들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까지 분당 서울대병원에 계시다가 또 이렇게 큰 역할을 맡으셨는데 맡아보시니까 본인이 맡으셨을 때와 지금의 어쨌든 비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생기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맡을 때 내가 갖고 있던 포부나 아니면은 이것이 가능하겠다라고 했던 지점과 실제장의 운영상의 지금 어려움이나 이게 괴리가 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제가 이 병원에 원장으로 온 게 9월 달인데 그때 마음과 지금 마음이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 시민에서 가장 좋은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성남 시민에게 사랑받는 병원, 그리고 직원들이 행복한 병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병원장을 일하다 보니까 몇 가지 저희들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의료가
공공의료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대학병원은 대학병의 역할, 공공의료 역할을 잘 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 우리가 잘한 얘기를 해서 좀 저희들이 송구스럽지만 저희들이 그 코로나 때 수많은 환자들 저희가 살려서 내보냈던 이런 것들은 물론 분당서울대병원에 있을 때도 했지만 공공의료는 그런 데 있어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특히 위기가 왔을 때 잘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400억 적자 또 480억 적자인데 어쨌든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저희가 뭐 적자가 난다 해가지고 이게 뭐 문제가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기보다는요, 이게 더 활성화될 여지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개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이 저희 파악되면 그것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폭도 줄고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수치상으로는 갈수록 열화되거나 악화되는 모양새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또 정치권의 설득력을 좀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 성남시 의료원도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이것을 주관하셨던 시장님이 또 바뀌기도 하고 또 정당이 바뀌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침이 있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윤 본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게 개선의 가능성이나 아니면 변화의 가능성을 어디서 저희가 좀 봐야 될까?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기본입니다. 네. 기본적인 거고, 공공은 이제 전체를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은 대학병원대로의 그게 있지만, 공공은 우리가 공공성 플러스 또 일반 환자분들도 보는데, 그분들이 대학병원은 지금도 예약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예약이 쉽고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원장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공공과 그걸 좀 구분하면서 제대로 나가면 시너지 효과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위탁 운영에 대한 움직임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저희 저 개혁신당 당원이 아닌지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 그 병원은 네. 사실은 신당 시장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지만 병원은 사실 시민을 위한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시민만 보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바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저희들의 그 의료 정책, 이준석 대통령이 많이 하고 계셔서 항상 감사드리지만 의료 정책은 전문가 특히 커먼 센스, 상식적인 그런 대다수 의료인들이 지지하고 있는 그런 의료 단체와 긴밀히 협상해서 정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역지사지해서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료인이라는 것은 같은 첫 번째는 같은 맥락이지만 환자가 아플 때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낮에도 아프고 밤에도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낮에 일하시는 분들이지만 또 요새 슈퍼마켓도 주로 낮에 편의점 정도 낮에만 하죠. 근데 의료인은 낮과 밤을 해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인의 그런 희생 하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편안하게 또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의료인 희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를 의료인과 협상하지 않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의료인에 대한 존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통령 후보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각 병원마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훌륭한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병원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병원에 어려움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의료 수준이 대학병원만큼 되기 쉽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병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아까 위탁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제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하지만 저는 대학병원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밤을 새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선생님 60분이 사실 어떨 때는 밤을 새서 일할 수도 있지만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만약에 대학병원과 좀 더 관계가 좀 긴밀하다면 대학병원에 있는 전공의들이 여기 와서 같이 도와서 협력해서 만약에 이제 환자들을 밤새고 돌보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어려운 환자들을 빨리빨리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리더 말씀드렸는데 병원도 좋은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잘 노력하고 직원들과 화합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것이 위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떠나서 전공의들과 또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그런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또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것은 또 뭐 위탁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원장님, 원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병원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공공의료원들과도 많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연극실 있을 때도 코로나 3년이 들어가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여러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의료원 같이 해주고 계신 다른 간호사분들 그리고 그 외에 보건의료 직업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공공의료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모든 요양기관들이 당연지정제로 국가에 종속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단일화된 체제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민간의료와 공공의료를 어떤 방식으로 구분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아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시 의료원으로 대표되는 공공의료원의 문제는 의료원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떠한 정치인의 치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실제 구현하고 그것이 시민에 와닿게 하는지는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물론 현실적으로 이게 주변의 민간병원과 협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분당서울대병원이나 뭐 차병원이나 이쪽에서 밀려나오는 환자들을 우리가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는 저는 공공의료의 우위를 점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는 공공의료로서의 분명한 역할을 콘텐츠로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의료급여로서 어느 정도는 안전망을 가지고 계신 상태이고 또 질병적으로는 산정특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성남시 의료원의 가격 격차가 크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의료원이 가격 경쟁력으로 싸우겠다는 것은 사실은 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내려놓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공공의료를 더 튼튼하게 확충하자는 면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보기에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의료라는 것을 말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 생태계에서 과연 어떤 의미로 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의 의료를 어떤 대상에게 주는 것이 공공의료인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전국에 있는 의료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원 특유의 역할, 즉 현재 민간의료로 산정특례로도 의료급여로도 커버되지 않는 정말로 취약한 계층의 의료를 책임지고 또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의료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감염병 혹은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서 가장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또 대처를 하고
또 이를테면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중환자실이 수요가 부족하다던가 응급실이 수요가 부족하다던가 혹은 어떠한 팬데믹이 생겼다던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공의료원이 민간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히어로처럼 나타나야지 민간을 다 채우고 떨어지는 그런 환자들을 받겠다는 것은 앞으로 공공의료가 나가야 될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공의료가 지역사회에서 선도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특화된 컨텐츠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또 매진할 수 있는 의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어느 정도는 또 특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내용적으로 화상이라던가 특수 재활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워낙 수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여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료원 차원에서 또 특화를 시켜서 지역에 특화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것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충분한 수가를 책정해야 하고 의료원이 유지 가능하도록 공공의료라는 영역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부분이 분명히 앞으로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의료는 민간의료답게 공공의료는 공공의료답게 그래서 공공의료 특히 성남시 의료원이 성남시의 자랑이 되는 것이 의료원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간과의 교류는 오히려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의 보건의료를 예방의학적으로 함께 연구한다거나 혹은 서로에게 취약한 부분을 전원이나 협진의 형태로 함께 가야지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는 형태는 앞으로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성남시 의료원이 더욱더 그 가치와 명예를 높이는 방향으로 돕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여쭙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의사 외에 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실 때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시고 또 그것이 다른 민간 병원들과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에서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에 보건 간호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공공의료원에 이제 일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꼭 의사직역뿐만이 아니라 좀 넓은 관점에서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거 아니시죠? 예, 저도 이게 그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의료인, 그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저희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지나친 무계획적인 낙관론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요새 이준석 대통령 후보께서도 낙수 의사론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던데 그냥 의사 수만 늘리면 우리 의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것처럼 접근했던 것은 저는 대단히 틀린 접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굉장히 또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지고 유토피아적인 관점으로 공공의료원을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많이 만들기만 하면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역시 어쩌면 지나친 근거 없는 낙관, 어쩌면 망상에 가까운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남의료원 같은 경우에 여러 지역에 있는 의료원 중에 사실 저는 그 형편이 나쁘지 않은 의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재정 투입도 많이 되고 이미 3천억 이상, 연간 480억 이상이 투입될 정도이고 사실 더 지역으로 내려가면 의사 선생님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남의료원조차도 의사 정원을 상당 부분 30% 이상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작정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의료원을 늘리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의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이미 존재하는 여러 공공의료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정말 진료실이 비어있고 의사실이 비어있는 빌공짜 공공의료원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방금 이주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병상과 베드도 비는, 병상이 베드죠? 네. 병상과 입원실도 비는 어떤 그런 악순환이 되고 또 계속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결국 그걸 메꿔야 되고 민간 병원이 할 수 있는 걸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다가 또 계속해서 그 따라잡지는 못하고 지출만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저는 우려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뭐 원장님께서는 이런
공공의료원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 가지고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을 좀 다루기 좀 어렵습니다. 아예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현재 그걸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대답은 제가 좀 피해 가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이준영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공감하는 부분은 의료원이 특히 민간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특히 우리 병원의 장애인을 위한 그런 건강검진이든가 저희들이 치과 혹은 재활치료 이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민간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또 공공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지만 저 병원으로서 의료원으로서 저희들이 또 의료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따라잡기 위하거나 이건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공공의료 아까 전하람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이 될지 모르지만 공공의료가 우리의 모든 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 맞는 키 도끼방망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잘 되고 있는 의료 우리나라 의료가 사실 최고 아니겠습니까? 잘 되고 있는 의료를 잘 하게 놔두고 근데 공공의료에 문제가 있다면 그 공공의료에 대해서 따로 떼서 이게 왜 문제가 됐냐를 따져서 그거를 잘 서포트하고 정부가 서포트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공공의료를 더 많이 만들어서 전체 우리나라 건강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좀 있긴 합니다. 네, 답이 됐습니다. 거의 다 리딩했네. 알아듣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경기도에서 특화됐었는데 행동 발달 정진센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폐 애들이나 그 부모들이 굉장히 저희 병원을 선호하면서 많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 분야가 원장님 말씀하신 재활이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하면서 또 일반 부분도 하고 있으니까 차츰차츰 저희들도 이렇게 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 오늘 저희가 궁금한 것들 또 그리고 공공병원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공공의료의 또 그리고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직접 뵙고 여쭙고 싶은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감사하고 저희가 또 앞으로 공공의료에 관해 가지고 좀 모르는 게 있을 때 전문가에게 말씀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외람되지만 제가 이게 전문가를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원장님으로서의 전문가로서의 그걸 저희가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공공의료에 대해 가지고는 의료계 내에서도 굉장히 시각이 좀 다른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래서 그런 것들만 듣기보다는 직접 와서 원장님 말씀을 좀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저희가 오게 됐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